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황금알 민간 인증 무한 경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하기로 됐죠. 그렇다면 공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민간들이 인증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치열한 경쟁 벌써 물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카카오, 토스의 네이버까지 ICT 정보통신의 강자들 총 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이후 플랫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 산업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7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엔 물류센터가 뚫렸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입니다. 택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 사시는 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택배 물건들을 정리하는, 보관하는 물류센터가 뚫린 겁니다. 내용 보면 이 아랫부분에 좀 있어요, 제목이. 쿠팡발 69, 마켓컬리 1 합해서 70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속 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마스크, 거리두기 수칙을 안 지켰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에 방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을 불러서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외교관 등 소집해서 홍콩 사태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강력 제재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조,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지지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한국 외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방법은요, 한 길을 선택하거나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 근데 지금은요, 아무 길도 일단 선택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가 우리나라가 8위에서 10위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위를 기록한 건 작년, 8위는 그 앞선의 2018년입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캐나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 뒤에 있었는데 추월을 당한 겁니다. 8위에서 10위로 두 계단이 밀려났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각각 정당에서 좀 나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5월 28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택배 포비아입니다. 택배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물류센터에 있다가 배달이 되는 이 택배 물건들, 포장지 이거 만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 포비아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출마 만류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서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얘기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사람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여당에서 있었습니다. 기사로 전해지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고장을 받은 트럼프. 어디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걸까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사실 아침에 매일 경제도 상당 기간은 이렇게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마켓컬리까지 K방역의 공신인 물류업체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나라에서는 방역을 하느라 경제가 마비됐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수가 없다, 품귀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택배, 물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기여했던 물류 업체들 이번에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쿠팡 부천센터발 환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60명 이상으로 급증했고요. 국내 최대 콜센터 직원 확진, 쿠팡서 알바를 했다. 전국 학교 유치원 500곳 넘게 등교가 불발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00명 근무 콜센터 직원, 쿠팡 물류센터에서 주말 알바하다가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신규 확진 49일 만에 40명대로 정부 쿠팡 확진 20%는 무증상이다.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에 젊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건강하신 분들이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선식품을 취급해 그 장소 자체가 온도가 낮답니다. 그러니까 발열을 느낄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하며 발열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역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여기하고 관련돼서 최초로 확인된 환자는 5월 23일 날 확진이 된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이태원 클럽하고의 연관된 그 돌잔치 뷔페를 방문하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월 13일 날 증상이 발병했고 또 그 전날 근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셨죠? 시작은 어디서 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산은 되고 있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런 물류센터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단기 일자리입니다. 뭐 짧게는 하루 정도 일하고요. 며칠 정도 일하고 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쳐 오가는 곳. 이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그 코로나19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젊은이들의 힘이 크거든요. K 방역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새벽 배송. 저희 집도 오늘 대문 앞에 새벽에 와 있는데 새벽 배송이 그 시장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이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 콜센터, 이 또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프리터족이거든요.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트. 이렇게 자유스러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하고도 관계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그에서 시작된 학원 강사가 그 소속이나 감염원을 얘기 안 하고 숨겼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게 지금 아직 뭐 역학조사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얘기 안 한 젊은이가 또 물류센터에 가서 이게 옮았다. 그리고 또 이 1,600명 콜센터 직원이 또 쿠팡 물류센터 가서 또 옮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니까 자기가 이 걸렸다는 거를 20% 이상은 무증상이래요.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또 쿠팡 물류센터가 저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우니까 자기가 열 오르는 걸 또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이 어떻게 보면 안일한 게 이렇게 다시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쿠팡이라는 회사의 책임도 좀 있을 수 있다. 회사에 좀 이 위험 신호가 좀 있었는데 철저하게 과연 방역 그렇죠. 예방을 했는가?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문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부천이니까 전국의 100군데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 K방역이 잘못하면 위험한 게 집집마다 배송이 되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비닐 장갑 끼고 열다든지 그 식품은 또 안전할 건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좀 철저한 좀 발본 세관은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가면 많은 집들에 그 택배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주부분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분들이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배송된 물품통에 바이러스 혹시라도 감염될라. 일단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영 찜찜한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 불안감 증폭이다. 주문한 물품 비닐 장갑 끼고 만져 내용물에 손소독제 뿌리기도 한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 앞두고 학용품 주문했는데 막상 받자니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폐쇄, 배송 대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이제 재기능을 못하는 곳이 등장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좀 걱정. 그동안은 우리의 참 큰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 핵심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합니다. 네. 어제부로 주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그동안에 택배 이제 상자 뜯고 이런 것들을 중문 밖에 신발장에서 했는데 어제부로 현관 밖에서 제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도에서 나가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장갑 끼고. 그리고 직접 또 실내에 들어와서 뜯어야 될 것들은 소독제를 뿌리게 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안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은 장갑 끼고 뜯으면 되는데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새벽에 배송되는 신선식품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리 직전에 냉장고로 들어갔다가 조리 직전에 이제 포장을 벗기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믿고는 싶어요, 업체를. 이렇게 신선식품이니까 마스크도 잘 쓰셨겠고 또 장갑도 잘 위생 장갑도 끼고 했을 거라고 믿고는 싶지만 거기에 감염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업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안전 마스크라든지 위생 장갑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포장 안 된 거는 다 폐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조금 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새벽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새로운 어떤 판로로 개척된 곳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인데 이곳이 만약에 꽃도 피우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물론 뭐 지역에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이러면 되겠지만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실은 최고의 공신이 이 택배나 새벽 배송이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장갑, 마스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방역 이런 부분들을 택배와 새벽 배송 업체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해줘서 주부들이 조금 더 믿고 그다음에 경제가 또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업체, 택배 거의 모든 분이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사기도 하고요. 이 물류업체에서 일하시는 계신 분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